어제장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반도체가 가는데 바이오도 같다라는 겁니다. 물론 미국에서의 긍정적인 모더나발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잘 반영해내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전일 알테오젠의 강세를 보니까 바이오 이야기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해왔습니다. 일단 키움증권의 허혜민 애널이 어제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기대감을 넘어서 이제는 신뢰가 필요한 시점에 들어온 바이오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무한 반복, 기대감, 좌절, 현실화, 시장의 학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제약지수와 누적 기술 수출 금액의 추이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제약지수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바로 기대감과 좌절이 계속 반복이 됐던 그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특수 때 한창 좋았다가 그 이후로부터 뭐가 없었죠. 무슨 모멘텀을 찾기가 어려웠던 시절을 지나서 빅파마향 기술 이전이 다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이 못 간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뢰도 하락과 함께 쭉 미끄러져 내린 제약지수이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제대로 뭘 좀 보여줘야 하는 시기에 들어섰다라고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기술 이전 퀄리티일 것 같습니다. 계약금, 로열티 조건이 시장의 기대를 크게 뛰어넘지 못했던 만큼 경제적 권리, 파트너의 개발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는 기술 이전은 단기 모멘텀이다. 우리가 이번에 기술 수출했어요. 몇 억입니다. 몇 천억입니다. 얘기했을 때 조 단위는 돼야지라고 하면서 생각보다 반영을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퀄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바이오텍의 모멘텀을 보자면 이전에는 얼마 최대예요. 기술 이전 했어요. 로열티 있어요. 이상 성공했어요. 였다면 이제는 계약금 플러스 단기 마일스톤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개발의 우선순위, 빅파마들도 라인별로 개발 순위가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로열티률이라든지 권리기간, 피크 세일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인지, 이상이 아니라 3상에서도 그 정도가 나오는지 시장에서는 평가하기 시작했고 여러분도 바이오주를 평가하실 때 이 기준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볼만한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 좀 궁금해지잖아요. 기술 이전을 하고 후기 파이프라인 현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종목별로 함께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ABL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임상 단계 기준으로는 담도한 2, 3상 단계라고 하고요.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도 중국 쪽에서 2, 3상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듀피젠트 SC 제형 같은 경우 글로벌 1상 9월에 종료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3상은 26년에 진입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다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캡처해서 보시고 종목별로 어떤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내용 더 살펴볼까요? 그래서 만약에 성공을 하면 로열티가 얼마가 들어올까 이것도 사실 궁금해지잖아요. 27년, 28년 사실 계속해서 성장세에 들어와 있는 로열티 규모이긴 합니다. 앱클론, ABL바이오, 리가켄바이오 요때 아마 신규 로열티가 유입되면서 28년 정도면 훅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거고요. 만약에 아리바이오, 한올바이오, 알테오진이 성공하게 되면 더 늘고 어제도 급등했었던 인제니아 테라퓨틱스까지도 2030년에 성공을 하게 되면 이 로열티 규모는 점차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공을 가정했을 때라는 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목표로 했을 때 어떤 것들을 더 볼 수 있나,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하는 플랫폼들 뭐가 있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은 SC제형, ABL바이오는 BBB, 이중항체, 리가캠은 ADC, 에임드도 ADC하고 있습니다. 오름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DAC, TPD, D&D 파마텍은 경구제형, 올릭스, 그리고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RNA, 삼천당제약 펩트론, 경구형, 지속형, G2G 바이오도 지속형이죠. 인벤티지랩, 에이프릴바이오, Y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플랫폼을 기술 이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잘 일정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을 제외하고 나서
거의 뭐 일상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이오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다른 섹터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원전 뉴스가 사실 나쁘지 않았어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강세를 보여준 원전주들이 있긴 했는데 큰 폭의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위해서 수명 다한 9개 핵발전소 모두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한국에너지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수명이 끝나는 원전 9개 계속 운전,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1단계 대안으로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신규 원전 2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원전 관련돼서는 예정이라서인지 이전처럼 반응을 하지 못한다라는 점은 약간은 아쉽게 느껴진다는 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섹터 볼까요? 최근에 사실 많이 기다리시고 있는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로봇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 상하이였나요? 중국에서 로봇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고 유니트리도 상장을 했고 이래서 뉴스들은 꽤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로봇주의 색깔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적을 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로봇에서 실적 보고 투자하니 했던 시대가 이제 지나가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이번 실적 시즌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주에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뉴스들은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봇주는 뭘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하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으로 정리를 하냐, 바로 대기업 라인별로 구분을 해보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IM증권에서 정리해준 내용이고요. 국내외 휴머노이드 개발 업체 공급망을 보시면 핵심 공급망 업체, 그러니까 대기업 위주로 주목하되 여러 시장의 플레이어에 노출되어 있는 업체를 선별하는 것이 순환매 과정에서의 여러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그룹, 삼성전자, LG그룹, 마지막으로 글로벌 휴머노이드 선도 업체들과 함께하는 종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굳이 뭐 대기업별로 봐야 되냐라고 하지만 확실한 수요처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 커지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살펴보시죠. 네, 로봇 섹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로봇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가 바로 이 완성 로봇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니트리,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시장의 관심이 이 완성 로봇 기업에서 로봇 부품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연결고리에 집중 탐구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이 최근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유니트리 IPO 이슈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모 당시만 하더라도 기업 가치가 약 12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장 첫날 자금이 막 몰리더니 이 종가 기준 시총이 약 70조 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시장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는 바로 이 유니트리의 양산 능력인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유니트리는 이 휴머노이드를 약 5,500대 출하시켰고요. 이번 연도에는 최소 12,000대에서 15,000대까지 출하시킬 전망이라고 합니다. 유니트리는 이렇게 양산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테슬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양산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이 옵티머스가 이 테슬라 제품 가운데 양산이 가장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공급망이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초기 생산량을 빠르게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즉 공급망을 받쳐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품이 필요합니다. 모터, 감속기, 이 관절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 그리고 뭐 센서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이 부품의 품질과 물량을 동시에 확보해야 이 대규모 로봇 양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테슬라에게는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휴머노이드 양산의 핵심은 이 부품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있느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하반기부터 이 부품사에 집중해 보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상반기만 하더라도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 대부분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가까운 기업에 관심이 집중됐었죠. 대표적으로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반기부터 분위기가 반전된다고 하는데요. 이 옵티머스가 양산을 대기하고 있고 유니트리가 상장했죠. 그리고 이 미국 쪽에서 글로벌 로봇 기업들이 IPO를 대거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는 이 로봇 사업이 개발에서 본격적으로 양산 단계로 넘어가는 시기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산을 받쳐줄 수 있는 부품사가 하반기에는 부각받을 것이다 라는 게 유진투자증권의 골자였습니다. 이 산업용 부품사에는 일종의 조건이 필요한데요. 이 강한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공장에서 최소 15에서 20kg의 물체를 반복 운반하는데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부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단 중국의 유니트리는 팔 가반 하중, 그러니까 견뎌낼 수 있는 무게가 약 2에서 3kg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는 애초에 공장에서 쓰여지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가반 하중이 30kg입니다. 결국 이 산업용 로봇으로서 부품이 잘 작동을 하려면 이 무게들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품의 관절에는 힘이 붙여내줘야 하고요. 이 내구성도 함께 받쳐줘야 한다는 게 이 부품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로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공급처로 부각받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로봇 겹치는 기술이 정말 많다고 하는데요. 이 자동차에서 이미 확보한 제어와 구동 기술을 앞으로 로봇 관절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액추에이터가 있겠는데요. 이 전기 신호를 움직임으로 바꾸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이 자동차에서는 조향과 제동을 의미하고 로봇 안에서는 팔, 다리 관절 쪽에 쓰이는 부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한 대당 수십 개의 액추에이터가 필요하고 이게 양산이 확대될 경우 이 부품의 수요가 정말 많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현대모비스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대모비스의 가장 큰 강점은 현대차가 고객사라는 점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틀라스의 액추에이터를 공급하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 안에서 이 초기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에서 쌓은 여러 가지 능력들, 구동, 제어, 양산 경험을 활용해서 앞으로 액추에이터를 시작으로 로봇의 센서, 이 제어기로 이 사업의 저변을 늘려갈 것이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져가 봐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HL만도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요. 최근에 로봇 액추에이터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 자동차 조향, 제동, 현가에서 확보한 정밀 제어 기술을 앞으로 로봇 관절용 액추에이터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이 글로벌 로봇 고객을 직접 공략하고 있습니다. 북미, 중국 중심으로 글로벌 고객을 확보하고 있고 또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이것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하고 있고요. 28년도까지 글로벌 수주와 북미 양산에 대한 목표도 함께 공시한 바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년도까지 액추에이터 매출 2조 3천억 원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 점유율 10%를 달성할 것이다라는 목표까지 제시한 바 있습니다.